네, 오늘 모신 분은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한국 발음으로는 러트거스 유니버시티 로스쿨 교수이신 이주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게 뭐 영어 발음으로 러거스? 이 발음 하느라 아주 시작 전에 제가 한참 헤맸는데, 네. 근데 지금 유튜브 반교수 TV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컨셉이 딸에게, 네, 맞습니다. 딸에게 전해주는 그 투자, 예. 교육, 정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운영하시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코로나 시기를 혼자서 잘 보내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혼자 이제 지내게 되니까 굉장히 적적하고 외롭고 그러면서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혼자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딸이 지금 6살이거든요. 그래서 6살 딸이 제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7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또 20살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난관에 이제 부닥칠 수도 있고 또 금융적인 뭐 여러 가지 또 지식도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이나 금융적이고 경제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죠. 약간 유언 같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원래 그 유튜브도 시작하신 것이 이제 딸에게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어디에다 투자해라, 좀 실용적인 지혜를 좀 주고자 현실적인 그 팁을 좀 주고자 만드신 건데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제 생각으로는요, 제 내비전입니다. 2025년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지금 제가 보스턴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텐데, 보스턴에 128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다면은 매사추세츠 쪽에서는 MIT와 하버드생들과 다양한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128이라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게 보스턴을 둘러싸고 있는 95번 도로의 일부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화학 쪽을 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2015년에 정말 많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다루는 AR, VR 쪽도 그때 처음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면 앞에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페이지가 넘어가고 클릭을 하면은 뭐 이렇게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지 않고. 이미 그런 기술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이미 상업화돼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Love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의 원칙이라고. 자, 이 원칙에 따르면 인구의 개발자랑 어얼리 어답터들 초기에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경우에 한 16%까지 그런 새로운 기술을 사고 그리고 16%에서 17%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캐즘을 넘어가면 나머지 35% 정도의 얼리 머조러티, 얼리 초기 다수가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사업이 16%에서 17%로 넘어가서 총 다 합쳐서 한 50에서 51%가 이제 사게 되는 그런 산업이 되면은 그 사업은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이유나 원인과 그 회사가 가진 비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기술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15년에 만약에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모든 산업들을 사게 됐다면은 아직까지도 수익을 못 내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2022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앞으로
한 2024년, 2025년이 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성장 기업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가장 주목되는 섹터는 확실하게 전기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2의 스마트카, 제2세대 스마트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라든지 뭐 중국의 니오라든지 샤오팡 같은 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루시드 모토라든지 이런 뭐 새로운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제 생각에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유효 시장이라고 하는데 2025년이 되면은 유럽에서도 한 25% 정도 차지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30%까지 늘어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은 아직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한 3% 이내밖에 아직 안 되지만 이 시장도 2025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는 굉장히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16% 이상, 예, 아무튼 20%, 25%까지 2025년까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자율을 올린다, 뭐 나스닥이나 성장주가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는 항상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 이런 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업들이 향후 10년을 또 이끌어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 테슬라도 그만큼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 수익을 못 내는 뭐 그런 예, 전기차 기업들도 그때부터는 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거 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당장은 수익을 못 내서 굉장히 전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2025년에 그 유효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로 지금 리서치 기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지금 반도체도 예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예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쪽에 낸드 같은 예 그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삼성도 예 당연히 거기에 속할 테고 예 다 아무튼 예 10년 내로 예 이제 잘 확대되어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전기차. 예, 전기차, 반도체, 증강현실, 가상현실, 거기에다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들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88종목을 이제 미국 주식 스터디를 하셨고요. 그 가운데 33종목을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딸에게 그 전해주고 싶은 투자의 지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이것만큼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한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일단은 각 섹터별로 대장주를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게 대장주라 그러면 1등주죠. 그래서 1등주를 좀 가져가는 게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지난 3주간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조금 더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이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론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 시작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돈이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 기관들이 가치주로 돈을 옮겼다가 그 다음에 성장주로 옮겼다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돈들이 막 옮겨 다니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자율이 5월 달에 좀 올라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50bp를 올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5월 때부터 대차제조표 축소가 일어난다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펼쳐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즉 코비드-19 사태도 아직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마무리되는 한 6월이나 7월까지는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조금 더 뭐 이전과 같은 급락이라든가 하락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 수 있다 예상하고 지금은 조심하자. 빅스 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져서 약간은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펼쳐지지만 아직도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많이 남아있고 1, 2월에 겪었던 그런 공포감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누구도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장주 1등 주식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식, 본인이 공부가 완전히 끝나서 이 주식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는 뭐 테슬라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에서는 요즘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엔비디아를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엔비디아를 메타버스 쪽 수혜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적 기능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 이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미국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성장률도 1년에 30% 이상씩 매출 성장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뭐 망할 예, 그런 주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예, 가상의 그다음에 전기차 나왔고, 그다음에 빅텍이나 빵 주식을 저는 ETF로 가져가긴 하지만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고 싶다면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예, 좋은 주식이고요. 예. 예. 네 개 섹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 예, 거기에다가 이제 드론 쪽을 이제 요즘 전쟁 수혜주라 그래서 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전쟁용 드론,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신념상 이 전쟁에 자, 지원을 하는 그런 예,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요. 네. 예, 그래도 만약에 드론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에어로바이러먼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공부도 한 주식이고요. 예. 그렇게 한 5가지,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주, 여기를 딸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게 해주고 싶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죄송한데요. 예, 드론 쪽은 아무래도 군사용 드론은 제 딸이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투자자에게만. 예, 오히려 바이오 쪽에 헬스케어 쪽에 파이자라든지 멀크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나 예, 파이자 같은 기업들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른가요? 미국의 시각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가치가 너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파이자나 멀크가 이 코로나 백신을 파이자가 만들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긴 했지만, 자, 얼마 전에도 뭐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항암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약 해서로서 헬스케어 쪽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좋은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회사는 삭제하고, 섹터는 삭제하고,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5가지 섹터와 거기에 관련된 대장주들 예.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가운데서 미국 시장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섹터 내에 대장주를 건드리는 게 사는 게 최선인 거. 먼저 ETF고, 예, ETF로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는 그 약간이라도 뭔가 그런 대장주로 가는 거,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예, 본인이 공부를 한 주식들 중에서 약간의 대장주가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은 롱을 잡아서 사는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2, 3위 기업에는 좀 숏을 쳐서 예, 공매도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 3위 기업은 계속적으로 공매도의 노출이 조금 더 심하게 되는 편이 있어서. 근데 예, 한국도 지금 공매도 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예. 근데 미국 공매도 장난 아니던데요. 저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그 몇 개월 전에 그 공매도, 지금은 요새 제가 많이 안 보니까, 근데 와, 하루 거래량이 50% 이상 뭐 공매도가 들어올 때가 있던데요. 예, 다크풀에서 50% 이상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한국 분들이 많이 가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일상적인 어떤 그 공매도, 그러니까 거긴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렇게 그 시장에서 다 이렇게 그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오긴 하는데 또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공매도 세력이 그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되면 언젠간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숏커버링이나 숏스퀴즈가 나는 거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오히려 큰 수익을 또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우리는 좀 싫어하죠. 한국에서는 워낙 좀 이게 기울어진 시장이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의식이 크고요. 이제까지 또 실제로 이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근데 공매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심장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공매도는 무한대로 손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러한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부품이니까 이것까지 시스템이니까 이것까지 이해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을 웬만하면 예측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의 한 달 동안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건 좋지만 공매도로 해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을 보면은 공매도 비율을 몇 프로로 맞춰야 되는 걸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롱숏 전략을 취하다가 요거 자체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주가 떨어지고 2, 3위 기업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배로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거는 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 방송에서 7가지 투자 원칙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한테 목적이 없다는 것만큼 방향성 없는 투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장기 우상향이 기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장기 은퇴할 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자 원칙이 장기 투자인데 뭐 5년 이상 가져가는 걸 장기라고 보지만 은퇴할 때까지는 보고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기로 투자해서 그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아니면 자식을 위해 쓰겠다, 아니면 상속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지 그 장기적인 투자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이런 조정장세에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지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조정이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한두 번씩 큰 호재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재들도 있고 악재들도 있고 조정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흔들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가 워낙 위험도가 또 높은 투자예요. 아시겠지만은 회사는 언젠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는 어려서 성장을 하지만 수익이 극도화 됐을 때 뭐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수익이 점점 감소를 하고 예, 어느 순간 도태돼서 이제 회사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회사가 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위험도가 높은 투자는 항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가 안전하고 쉬운 투자가 아니라 예. 오히려 인내심을 필요로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 잘못이라기보다는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장기로 가져갈수록 더 힘든 투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 더 회사를 철저하게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조금 이렇게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좀 멀리 보시면 좀 더 잘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도 높은 투자를 할 때 멘탈 관리가 더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투자 원칙으로는 자산 배분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예, 안전자산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지 위험자산이 조정이 왔을 때 조금 이렇게 메꿔서 이제 바닥에서 줍줍도 하고 예, 그런 좋은 기회를 다 뭐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또 멘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조정이 왔을 때 그거를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은 그만큼 또 멘탈이 또 잘 유지가 됩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멘탈이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지 뭐 싸게 살 수 있는 거에. 근데 현금이 없이 주식에만 다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본인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 투자 원칙으로 분산 투자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ETF 500개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고 거기다 공부한 주식을 또 한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미국에서는 20, 30개를 평균으로 보는데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투자 금액이 작으면 적게 가져가고 투자 금액이 좀 크시면 조금 더 분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전만 해도 그 바닥에서 너무 공포감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자율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분할해서 조금씩 사셨으면은 아무리 공포가 있더라도 예. 조금은 예, 뭐 줍줍을 하셔서 좀 지금쯤이면 큰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또 빅스 지수가 많이 내려와서 20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공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때 샀던 현금을 다 소진을 했다면 지금은 또 현금을 조금씩 마련을 분할해서 또 마련을 해두시면은 뭐 나중에 또 뭔가 올지 모르는 뭐 5월 달에 이제 다 떠나고 이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가 끝나고 그런 식의 또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또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절대 신용 투자나 빚 투자, 예, 마진 투자 하지 말라는 거 강조하고 있고 장기 투자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만큼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원칙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원칙을 실천하자. 그렇지. 암만 계획 세우면 뭐해. 마음 먹으면 뭐해. 책도 많이 읽고 다 아는데 이런 제가 하는 얘기들 다 아실 거라고 봐요. 벌써. 근데 실천을 안 합니다. 저희가. 예. 뭐 일요일 날 뭐 종교 생활 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 다 까먹고 다 위반하고 하시는 것처럼 예, 지금 예, 아무리 원칙을 제가 토요일 날 저희 예, 방송 분들하고 만나서 항상 잔소리 하듯이 얘기를 하는데도 뭐 화요일 수요일 돼서 조정 한번 오면은 다 흔들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우리가 장기 투자 아까도 어려운 거 얘기하셨지만 그 장기 투자가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계속 오랫동안 천천히 올라갈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장기 투자에는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고 강이 갑자기 나오고 맞습니다. 막 별의별 계곡이 나오고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각오하지 않은 분들이 장기 투자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거는 단기 트레이더들이죠. 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오히려 부담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삶이 많이 힘드실 거라 봅니다. 네. 네, 괜찮은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겠네.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주식과 투자 원칙 7가지. 안 그래도 어제 그 출판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제목으로 지금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언제 미국에는 다시 들어가시나요? 예, 7월 초에 들어갑니다. 예. 네. 아직 책 출판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나오시는 건가요? 6월까지 책을 써가지고 7월 달에 책을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때 책 낼 때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럿거스. 럿거스 맞습니다. 럿거스.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로 계시는 이주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